안녕하십니까. 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중하고 보건 각각 5문제씩 10문제, 토탈 10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시면 근로자 B씨는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일단은 대형 건설이나 산재 보험이겠죠. 우리 여기 이 문제는 사회 보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 서비스로 나눠지는데 우리 사회보험에는 여기에 건강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의료급여, 그 다음에 노인복지서비스에서는 사회서비스에서 노인복지서비스가 들어가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라든지 아동복지서비스, 가정복지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보통 근무하던 데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인해서 부상이라든지 질병이나 신체장애, 사망 같은 재근로자일 때 재근로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받는 곳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사회보험제도를 이용돼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산재보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흡연에 대한 보건교육 시 그 효과가 가장 큰 대상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때 보통 대상자가 나이가 어릴수록 태도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칫솔질이라든지 양치하는 거 시범을 보인다든지 손 씻기 시범 같은 거 보일 때 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이고요. 근데 이제 보건교육을 할 때 약간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습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인해서 학습에 임할 수 없을 때는 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력이라든지 청력이 약한 학습자에는 좌석 배치에 신경을 써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키가 앉은 사람이라든지 키가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키가 작은 사람 앞쪽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런 걸 고려해서 보건교육 할 때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대형 드릴을 많이 사용하는 B씨는 진동에 의해서 손가락에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 질환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진동에 의한 것은 레노 증후군입니다. 또는 골관절 장애라고 하는데 레노 증후군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차광기라든지 아니면 타이피스트, 교통기관은 승무원, 분쇄기공, 발전기 등의 진동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레노 증후군이고 경변환 증후군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컴퓨터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어깨 쪽에 통증이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만병 같은 경우는 기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보통 교각 가설이라든지 터널 공사, 잠수 작업을 한다든지 공군 비행사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구 진탕증은 낮은 조명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환경에서 일할 때 안구 진탕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레노 증후군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4번인데 대기 오염이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눈이 올 때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 기온 역전되었을 때, 바람이 불 때, 날씨가 흐릴 때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온 역전이 되었을 때 이것은 대기 오염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 대기 오염물 같은 건 무엇이냐면 매연이라든지 먼지, 가스 등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이
우리가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산화탄소 CO, 그리고 미세먼지, 그 다음에 아항산가스, 그리고 오존, 그 다음에 NO2, 이산화질소입니다. 그리고 납 같은 것이, 그리고 벤젠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제 오염에 의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뭐 기온 역전이 생긴다든지 뭐 이럴 때, 기온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 때 보통 우리가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균 100m 정도 상승시마다 약 0.5도씨, 5, 6도씨까지 낮아지는데, 이와 반대로 대기 오염이 심할 때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대기 오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열섬 현상이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라니냐나 엘니뇨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의료의 정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게 되시면 의료기술의 향상, 그 다음에 지역 보건 사업의 제한, 기본적 보건 의료의 요구의 충족, 의료비의 억제, 의료시설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로서 일단은 답은 기본적 보건 의료의 욕구 충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기본 1차 보건 의료를 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불 능력에 맞는 의료 수가가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기역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가 기본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에서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보건 의료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보건에서 하지 못할 경우에 후성 의료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보건 의료팀을 통한 접근이 의사 간호사만이 아니라 보건 의료팀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량 역할은 주민을 위한 봉사하고자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부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적인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영유아 클리닉에서 건강관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신장 성장을 위한 뼈 고정을 하고, 구강치료, 영양식과 이유식을 상담하고, 척추치료, 경제적 상태에 대한 상담. 이것은 뭐 영양식과 이유식의 상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영유아 클리닉에서 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구강 상태를 관찰할, 치료가 아니라 구강 상태를 관찰, 그 다음에 성장 발육을 평가해야겠죠. 신장 성장, 성장 발육. 성장 발육을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외에도 예방 접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양식과 뭐 이유식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 이렇게 되시면 되고, 7번 문제를 보실까요? 7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예방 접종 중
DTAP 폐렴 구경의 접종 시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볼까요? 보통 DTAP는 보통 2개월마다죠.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것이 B형 간염이랑 그 다음에 BCG가 있고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출생 후에 그 다음에 1개월부터는 B형 간염 2차를 맞으셔야 되고 2개월부터가 DTAP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외에도 폴리오 같은 것이 2개월 때부터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폐렴구균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2, 4, 6개월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4개월 때 또 다시 DTAP, 폴리오 2차,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2차도 맞아야 되고 6개월에 B형 간염 3차 맞아야 되고 DTAP 3차,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3차, 폐렴구균 3차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고요. 6개월에서 18개월은 폴리오 3차가 맞아야 되고 6개월에서 만 12세는 인플루엔자를 매년 접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에서 15개월은 MMR 또는 수두,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4차, 폐렴구균 4차가 있고 12개월에서 23개월 일본 내염이라든지 A형 간염, 일본 내염 같은 거 불 활성화 백신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 다음에 15개월에서 18개월은 DTAP 4차 그리고 24개월에서 35개월은 일본 내염 뭐 2차 그 다음에 일본 내염 3차 같은 거 24개월에서 만 12세는 뭐 고위험군에서 하나서 접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폐렴구균이나 맞아야 되고요. 만 4세에서 6세는 MMR 2차라든지 DTAP 5차, 폴리오 4차가 있고요. 그리고 만 6세에서는 일본 내염 4차가 있고요. 만 11세에서 12세 TDAP 6차, 만 12세는 일본 내염 5차라든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1, 2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은 계속 들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연령별 구성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인구 지수인 부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 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답이 되고요. 저출산일 경우 유년 요양비 교육비가 증가한다. 저출산일 경우 유년 교육비가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 분자는 15세에서 64세 인구이다라가 아니라 분모겠죠. 경제활동 인구니까. 그리고 총 부양비가 올라가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총 부양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부양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1세 미만의 영아 인구가 있고요. 1세 미만의 영아 인구, 그 다음에 1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그 다음에 65세 이후를 노년 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큰 의미가 있는 연령별에서 사회 경제에 큰 의미가 있는 지수로는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양비는 경제활동 연령치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비, 그래서 비생산 인구 0세에서 14세와 65세 이상 비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 개인당 몇 명이나 부양하는 거에 대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라는 것은.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노년 인구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곧 노인 인구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게 되면 질병의 3대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질병의 3대 요인. 보통 우리가 병인이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숙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병원체라는 것은 온도라든지 습도, 기압, 음파, 물, 유해가스, 화학성물, 중금속이 될 수 있고 환경 요인은 매개라든지 매개곤충, 동물, 기후, 지형, 상하수도, 생활습관,
위생 상태, 뭐 전쟁, 불경기, 직업, 경제 상태들이 이렇게 환경이 포함되고 숙주는 우리 연령이라든지 성, 종족, 면역, 생활 습관, 개인 위생, 선천적이나 후천적 저항력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질병을 일으키는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될 때,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병원체라든지 숙주, 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의 감염병, 분류증, 인플루엔자, 매독, 임질 등의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감염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4급 감염병인데 이거는 일단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여기서 매독이라든지 임질 등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고요. 제1급 1급 감염병은 보통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든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핵이라든지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수 이질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급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이라든지 B형 간염, 일본 내염, 발진티푸스, 브루셀라증, 황열, 댕기열, 큐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24시간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1급, 제1급 감염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나 사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지는데 1급은 즉시, 2급은 24시간 이내, 3급도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는 인플루엔자, 매도, 인질 같은 유행 여부를 조사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제4급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공중하고 보건을 10문제를 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